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해볼 책은 당신 인생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테드 창이라고 하는 SF 작가의 소설인데요. 총 8편의 단편으로 구성돼 있어요. 컨택트라고 하는 영화로도 이제 한국에 개봉이 됐는데, 영화도 보고 이제 소설도 봤는데 둘 다 재밌더라고요. 드니 빌레, 이름이 좀 어려운데 드니 빌레브 감독이 만든 그을린 사랑이라는 영화도 봤는데 되게 재밌고 막 화려하게 막 이렇게 뭐 연출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전달력 있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좋은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로서 가진 이제 장점이 있고 이제 소설 글로만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라는 틀 안에서 굉장히 세련되게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용이 그 영화랑 소설이랑 조금 달라요. 뭐 혹시 둘 중에 하나만 보셨던 분들도 뭐 영화만 보신 분은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소설만 읽어보신 분은 영화를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다른지 보는 것도 재밌으니까. 이 책은 총 8편의 단편 소설로 돼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를 포함한 총 8편이 돼 있는데, 뭐 좋다는 사람, 읽어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당연히 뭐 당신 인생 이야기를 가장 좋다고 하시고, 뭐 하나 더 꼽으라면은 되게 다양해요. 뭐 좋다는 게 되게 다양해서 다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또 하나를 꼽자면은 저는 또 하나를 꼽자면 외모지상주의에 관한 소고라고 맨 마지막에 이제 수록된 작품이 있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먼저 그러면은 당신 인생 이야기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나중에 이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간략하게 당신 인생 이야기의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갑자기 우주선이 나타나요. 지구에. 정말 아무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우주선이 나타나서 하는 일 없이 그냥 둥둥 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바나나 같이 생긴 거대한 이제 검은 돌처럼 나오는데, 그게 영화에서는 12개로 나왔던 것 같고, 영화에서는 100개인가 아마 1000개, 100개 막 넘게 120개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그냥 둥둥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이제 난리가 났겠죠. 가서 이제 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려고 그 안에 누가 타고 있나 이렇게 봤는데, 쭈꾸미가 타고 있었어요. 헵타포드라고 하는 이제 쭈꾸미가 타고 있었는데, 엄청 크죠, 키도. 이제 그 외계인들이랑 바로 직접 대면하는 건 아니고, 좀 약간 불투명한 약간 이런 거대한 이제 유리가 이렇게 앞에 있고, 그 사이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으면은 서로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막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를 이제 얘네들이 듣고서 도저히 대화가 안 되니까 이제 언어학자인 이제 주인공 루이스를 찾아갑니다. 이게 녹음을 해가지고. 근데 언어학자를 찾아왔는데 그 녹음한 소리를 들어보면은 진짜 이게 걸레 터는 소리 같아요. 근데 되게 영화에서는 그거를 이제 실제로 소리로 만들어서 보여줬는데, 되게 소설에서 표현한 그 내용을 잘 담고 있더라고요. 이제 언어학자 한 명, 이제 또 이제 물리학자, 이제 공돌이죠. 이제 한 명 이렇게 짝꿍을 지어줘가지고 같이 이제 그 외계인이랑 왜 왔냐. 이게 군인들은 궁금한 건 이거죠. 얘네들이 왜 왔니? 너네 여기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그게 그 안전의 문제도 있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이제 군인들은. 근데 루이스는 이제 몇 번 이제 얘기를 해보고, 이게 진짜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약간 직감적으로 안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영화나 이제 소설의 큰 줄기는 그 외계인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삽입된 그 장면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주인공 루이스가 딸이 있거든요. 딸과의 그 기억. 근데 딸한테 계속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딸한테 이게 편지 쓰듯이 과거를 회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냥 뭐 편지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결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 외삽된 기억과 외계인과 이 소통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기가 막히게 이제 결합돼요. 근데 되게 이제 결말 부분에 저는 세련됐다라고 많이 느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외계인 소재로도 정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나올 수 있는 건 전 다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세련된 소설을 쓸 수 있다니 정말 이 뇌가 좀 섹시한 사람 같아요. 이 테드 창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미국 브라운 대학교라고 하면은 그 공대생들, 그러니까 공대가 굉장히 유명하던가 봐요. 거기서 이제 물리학 그리고 컴공 이렇게 전공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매뉴얼을 만드는 일을 한다고 저는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다. 이거 확실한 건 아닌데, 이게 또 보통 이제 공대생들이 굉장히 그 이성 중심적이고 감성이 메말랐잖아요. 근데 이 소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마지막에는 어느새 제 뒷뺨에는 눈물이 이렇게 막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소설이에요. 이게 되게 잘 쓴 거죠. 감성과 이성을 굉장히 설계를 잘 한 거죠. 균형이 잘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뭐 소설을 썼는지 저로서는 어떻게 썼는지 감이 1도 오질 않네요. 여기서 그 정말 좋았던, 그러니까 좋기도 하고 깜짝 놀랐던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 외계인과 소통하던 중에 루이스가 뭔가를 이제 알아요. 이제 그 같이 있었던 짝꿍보다는 아무래도 언어학자인 이제 루이스가 좀 더 빨리 뭔가를 알아차리는 것 같은데, 이제 인간의 언어는 굉장히 지역이나 뭐 나라나 뭐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보편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뭐냐면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시작과 끝을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헵타포드들, 그러니까 그 쭈꾸미 외계인들은 말을 어떻게 하냐면은 음성 언어가 아니에요. 어떤 먹물 같은 거를 공중에 뿌리는데 그게 이제 뭐 캘리그라피처럼 먹으로 이렇게 붓질한 것처럼 쫙 이렇게 한 원인데, 그게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QR코드처럼. 이제 걔네들은 그거를 보고서 정보를 인지를 하는 건데, QR코드는 뭐 찍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찍을 때 방향이 상관이 없거든요. 어떤 방향을 찍어도 그게 다 인지가 돼요. 그러니까 헵타포드 얘네들이 생긴, 쭈꾸미도 보면은 머리통 이 정수리에서 보면은 그게 없어요.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사람은 보면은 위에서 봐도 앞이랑 뒤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외계인들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360도가 전부 다 이제 똑같은 거죠. 어느 방향,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애들 자체에 어떤 부분을 앞이고 뒤를 이제 구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얘네들이 언어 자체도 그렇습니다. 앞과 뒤 이런 거를 정의가 없어요. 근데 그게 걔네들이 쓰는 언어도 그렇고, 그게 결국에는 얘네들이 어떻게 세상을 인지하는지까지가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물리적인 신체 구조 때문에 언어도 그런 식으로 발달을 한 거고, 그래서 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인지 구조도 이렇게 처음과 시작이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 형태로 받아들이는지,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끝인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하여튼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랑은 인지 구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는 이제 게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게리와 이제 루이스가 서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약간 조금 어려운 부분도 나오는데, 뭐 이해하는데, 그 줄거리를 이해하는데 이게 크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외계인과 대화를 하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언어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언어를 배우면서 이제 루이스의 어떤 의식 구조가 조금씩 변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다른 능력이 생겨요. 나 여기 더는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되게 소름 돋게 재밌습니다. 그 누구도 그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생각을 어디서 이렇게 영감을 얻었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뭔가 이제 작가의 뭐 만남이라던가 작가 후기 같은 거를 좀 읽어보고 싶어도 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되게 궁금하네요. 다음 이제 소설로 제가 한번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있는 단편 외모지상주의에 관한 소거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SF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외모가 추하고 아름답다라는 그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뭐 타인을 봤을 때, 나도 제 모습을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예쁘고 안 예쁘고를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자랐을 때, 그러니까 사회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 개인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보는 페이크 다큐 형식의 소설입니다. 되게 특이하죠. 페이크 다큐라는 것도 특이하고, 처음에 그 인터뷰를 하는 학생이 나오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학교에서 자랐어요. 그 통제하는 기계가 켈리라고 부르는데, 이 켈리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때 사용을 하고 그런 학교에서 자란 거죠. 그러니까 미추의 구분 없이 자란 거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로 가면은 이제 우리처럼 그 켈리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겪는 이야기들을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처음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은 다 같이 쓰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은 이게 꼭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다른 교수도 그렇고 이걸 반대하는 입장도 처음에는 되게 이기적이고 이제 못된 놈처럼 보였는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그 사람 말도 맞는 말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 말도,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세상에 이렇게 딱 그 찬성과 반대로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없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런 지점을 잘 포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뭐 각자 속해 있는 그 경계가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하는 온도차도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격렬히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좀 덜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좀 중간이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 혹시나 해가지고 이 소설이 너무 좀 세련되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이거를 다 세봤어요. 일일이. 뭐 남녀 성비도 되게, 인터뷰하는 남녀 성비도 거의 1대1이고 찬성과 반대 입장도 거의 1대1이에요. 이게 제가 일일이 다 세봤습니다. 되게 극도로 찬성하는 사람은 5점을 주고 극도로 반대하는 사람은 마이너스 5점을 줬어요. 그리고 뜨뜻미지근한 사람, 아니면은 뭐 중립의 성격을 띠는 뭐 뉴스나 뭐 이런 신문 기사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뭐 1점이나 0점을 이렇게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쭉 봤는데 기가 막히게 거의 그 균형이 맞더라고요. 이게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에는 좀 이 사람은 진짜 뇌생남이에요. 천재입니다, 천재. 제가 막 책을 엔간하면 잘 안 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 책은 나오면은 1등으로 사고 싶어요. 이게 다음 단편집이 나온다는데 아직 안 나오네요. 이게 나온다고 여기 써진 그 약속한 시기가 벌써 지났는데 아직도 안 나오는 걸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제 2개만 얘기를 했는데 다른 것도 되게 좋아요. 뭐 조금 성경을 읽어보시지 않은 분이나, 저는 읽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단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벨의 탑이라던가, 바벨의 탑이 아니라 바빌론의 탑이군요.
그거랑 지옥은 신의 부재. 요거는 조금 전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았습니다. 용어가 약간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공대생이었으니까 그나마 수학에 대해서 그래도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또 수학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0으로 나누면 요것도 참 이분이 공들여서 쓰신 그런 거는 있지만은 그 괴델의 정리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썼거든요. 이게 쉽게 사람들한테 이제 익숙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0으로 나누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이 쓸 때 다 어떻게 막 기가 막힌 걸 어떻게 계속 써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더 이상한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쓰고 싶은 내용을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작가라는 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SF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미 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한번 SF 소설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너무 막 이렇게 가볍고 막 이런 거는 싫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